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납 후에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양평의 전원주택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가 6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2층 건물인데 약 한 50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가는 5억 4천인데요. 자, 이 물건의 경우에는 2차 매각 기일에 5명이 입찰해서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미납을 해서 재매각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재매각 절차에서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정가 대비 49%를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새매각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은 위험해 보여서 입찰자들이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납 후에 진행되는 재매각 기일에는 유찰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 역시 재매각 기일에서 유찰되어 현재 49%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물건의 경우에는 어떤 하자가 있길래 미납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사건인데요. 먼저 물건의 간단한 개요와 입찰 진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50평이 좀 넘죠. 50.86평. 그리고 토지는 650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감정가는 5억 4,100여만 원이 됩니다. 최저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납 후에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49%까지 떨어진 2억 6,5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한 현장 사진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이 건물에 관한 사진입니다. 건물의 마당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이 물건의 입찰 진행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입찰 진행 내용인데요. 1차 매각 기일이 2020년 11월 11일 날 진행이 됐는데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 변경 절차를 거쳤네요. 그러니까 매각 기일이 두 번이나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 2차 매각 기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2021년 2월 17일 당시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된 3억 7,9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5명이 이제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이 되는데 이 낙찰가가 7억입니다. 감정가 대비 129%의 낙찰이 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5명 정도가 응찰을 했다는 것은 물건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것인데요. 왜 이 낙찰자는 낙찰가를 7억이나 쓰고 미납까지 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풀어야 될 의문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미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매각 기일, 편의상 이제 3차가 되는 거죠. 재매각 기일이 2021년 6월 2일 날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의문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그 입찰 내용을 보면 5명이 이제 응찰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차순위자가 4억 2,300여만 원을 썼는데 지금 현재 최저가보다도 높은 가격이잖아요. 약 한 5천만 원 가까이 높은 가격인데,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고자 했다고 하면 이 3차 때, 그러니까 재매각 기일에 다시 응찰을 해서 입찰을 하면 될 텐데, 이처럼 한번 미납을 하고 재매각 기일이 열렸을 때는 종전에 입찰했던 사람들조차도 피한단 말이죠. 이게 경매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추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미납 사건의 경우에는 뭔가 숨겨진 위험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기존에 입찰에 참여했던 분들조차도 재매각 기일에서는 도전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유찰이 돼서 다시 또 4차 매각기일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4차 매각기일은 2021년 7월 7일입니다. 이때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 대비 49%까지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 2억 6,500여만 원까지 반토막이 난 거죠. 자,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차 매각기일에 5명이나 입찰을 했는데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이 미납을 해서 재매각기일이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응찰했다가 떨어진 4사람 모두 재매각기일에는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합리적으로 추론하자고 하면 앞에 사람이 미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그 염려 때문에 재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진짜 위험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임차권과 등기부 내용을 순차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인데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비고란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물건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채무자가 점유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등 제3자가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또는 지금 현재 여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제3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애를 먹이는 사태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물건에 혹시 등기부상 낙찰자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등기부 현황자료상으로는요, 옆에 보시면은 모두 다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물건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인수될 어떤 위험한 권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이것을 미납했을까? 자, 이 의문점을 찾기 위해서 등기부상의 몇 가지 내용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소유자가 나옵니다. 임덕모 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용문 통합 새마을금고인데요. 여기 채권 최고액이 1억 6,2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 항목을 잘 보시면은 역시 이제 2018년 7월 4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근저당권자는 심금모 씨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납사유를 추론해서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가압류, 특히 이제 압류가 두 건 있네요. 압류가 두 건 있는데 이 이천 세무서하고 양평군이 있고요. 자, 이 압류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죠.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때는 이 세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낙찰자에게 불이익이 될 염려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아래 보면 이제 가압류가 있고 또 압류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제 가압류. 그리고 또 압류가 한 건 있네요. 동안양 세무서. 자,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이제 압류가 몇 건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 때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신청은 용문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 방금 이제 등기부 내용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요 세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이 심금모 씨의 근저당 요 5억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채권이 1억 6,2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금모 씨의 채권을 합치면은 6억 6,2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앞에서도 우리가 그 입찰 진행 내용을 봤지만 2차 매각기일의 최저가가 약 3억 8천이 조금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채권을 다 회수하겠지만 지금 현재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 신금모 씨는 돈을 반도 못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고민이 매우 큰데요. 이때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얼마에 낙찰되든 배당을 받고 이 사건에서 끝나느냐 이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이 부동산의 가치가 감정가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되는데 이걸 감정가 대비 70%에 낙찰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 2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서 이 부동산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근저당권자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자기 채권을 활용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이제 실무에서는 방어 입찰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후순위 담보권자들의 경우에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입찰 진행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낙찰 금액이 지금 현재 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낙찰자가 신금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자는 지금 오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보통 이제 사설 경매정보지에서는 경매 현장에서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호청할 때, 이름을 부를 때, 그걸 이제 받아 적어서 반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오타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낙찰자 신금모 씨가 앞에서 본 2순위 근저당권자 심금모 씨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2순위 근저당권자는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앞에 1순위 근저당권이 1억 6,250만 원. 그리고 자신의 채권을 합치면은 6억 6,250만 원. 거기다가 일부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선수인 조세 채권과 집행 비용을 이렇게 포함해서 7억 정도의 가격으로 방어 입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강하게 해봅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1차 매각길에 입찰했더라면 감정가인 5억 4천여만 원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한 번 더 떨어진 2차 매각길에서 입찰했다는 점, 그리고 낙찰가를 앞에서 계산한 바대로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다 배상받을 수 있는 7억 정도로 계산해서 입찰했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이것은 이순희 근저당권자가 방어 입찰을 한 것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왕에 방어 입찰을 한 마당에 왜 미납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확신을 가질 만한 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이 물건을 7억에 낙찰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자,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미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미납 사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물건의 경우에는 권리상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추후에 어떤 권리상의 문제 때문에 부동산에 어떤 부담을 떠안는다든가 또는 부동산을 도로 뺏긴다든가 그런 위험성은 현재 자료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이 사건의 미납 사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순희 근저당권자인 심근모 씨가 방어 입찰에 참여했다가 고민 끝에 미납을 하지 않았나, 그 이유 말고는 다른 뚜렷한 미납 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요, 결국 나머지 문제, 이 부동산에 대한 현재 및 미래 가치에 관한 거, 특히 활용 가치죠, 이 부분만 면밀하게 조사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